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이 벌써 지났네요. 그쵸? 여러분들 일주일 잘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태원에서 또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서 또 개학을 연기한다는 말이 또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만큼 건강에 더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기 70페이지에 가정법이라고 해놓고 발표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오늘이죠. 그 다음 시간에 가정법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고서는 그때 해석만 하고 넘어갔었죠. 그래서 오늘은 가정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가정법. 자, 여기서 법이라는 거는요, 말을 하는 뭐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 법이라는 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가정법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가정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이라는 건 뭐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일어났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가정법이에요. 자, 그러면 또 볼게요. 가정법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 가정법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냐면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직설법은요, 가정법과 반대의 의미이기 때문에 직설법은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네, 있는 겁니다. 직설법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법은 뭐라고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일어날 것처럼 가정하는 문장이 가정법 문장이에요. 자,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가정법은 어떤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가정법 문장은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서술어를 과거형으로 변화시키면서 만들어요. 서술어를 과거형으로 변화시키면서 만든다. 자, 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 1번 예를요, 우리는요,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 문법책도 있어요. 문법책에 따라서 가정법 현재라고 설명하는 책도 있고요. 근데 얘가 뭐냐면은 얘는 직설법이에요. 직설법인데, 다시 말하면 아까 뭐라고 했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형태상 가정법과 비슷하긴 해서 그냥 우리가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문으로 If I get the money, I will buy a new car.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가정법 현재는요, 이렇게 부사절에, 다시 말하면 조건절이죠. 조건절의 서술어가 뭘로 되어 있죠?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현재형. 그리고 주절의 서술어도 얘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의 이 조동사 will이 현재형이라는 건요, 조동사 will 그 모양 자체, 그 형태가 현재형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의미는 우리가 미래의 의미인 거 알죠.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조동사의 형태상 현재형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조동사 will 같은 경우는 현재형이 will이고 과거형이 would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현재라는 이야기는 이 조동사의 형태가 현재형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해보면, 내가 그 돈을 받으면 나는 그 돈으로 차를 하나 살 거다. 새 차를 하나 살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직설법, 다시 말하면 가정법 현재로 쓰인 문장은요,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받을 일이 있는 거예요. 돈을 받을 일이 있어서 그 돈을 받으면 새 자동차 사겠다 이 소리입니다. 쉽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 시제입니다. 가정법 과거. 자, 이 가정법 과거부터 이제 본격적인 가정법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아까 가정법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서술어를, 다시 말하면 동사죠. 서술어를 과거형으로 변화시켜서 만든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위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사용해 볼게요. 자, if. 자, 위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사용해 볼게요. If I get the money, I will buy a new car. 자, 이게 위의 문장이랑 같으니까 이거는 뭐였어? 가정법 현재죠. 직설법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받을 일이 있어서 그 돈 받으면 차 사겠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쵸? 근데 자, 여기 있는 서술어를요, 이 서술어를 부사절의 서술어하고 주절의 서술어를 과거로 한번 바꾸는 겁니다. 과거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get의 과거는 뭐죠? get의 과거는 got이죠? got, 그쵸? 그리고 will의 과거는 뭐야? would죠? would. 이렇게만 바꾸면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해석해 볼게요. 내가 그 돈을 받는다면 내가 차 한 대 살 텐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가정법으로 쓰인 문장이니까 내가 그 돈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돈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차 살 수도 없지. 그쵸? 그런 이야기입니다. 벌어지지 않을 일을 벌어지는 것처럼 가정하는 게 가정법 문장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법 과거라는 시제 이름에서 이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 그렇죠?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유는요, 여기 got하고 would처럼요,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동사 중에서 과거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이 과거인 거예요. 가정법 과거인 겁니다. 하지만 가정법 과거는요,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의미는 현재로 하시는 거예요. 해석은 현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하면 안 되고, 내가 옛날에 그 돈을 받았었더라면 차를 한 대 샀었을 텐데, 이렇게 과거형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가정법 과거는 해석은 현재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내가 그 돈 받는다면 차 한 대 살 텐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요,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자, 우리 아까 가정법 과거에서 사용했던 문장 또 써볼게요. If I got the money, I would buy a new car. 이런 문장이었죠.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가정법은 뭐를 바꿔가면서? 서술어를 과거형으로 바꿔가면서 만드는 거라고 했죠?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는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 여기 있는 서술어를 또 한 번 더 과거로 바꾸는 거예요. 한 번 더 과거로 바꿔. 그러면 got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지난 시간에 자, 현재 지금 이 동사 got이 어때요? 과거죠. 이 동사가 과거야, 이미. 그럼 얘를 한 번 더 과거로 보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얘를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대과거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뭘 배웠냐면, 영어에서 대과거를 표현할 수 있는 시제가 뭐였지? 과거보다 한 번 더 과거를 표현할 수 있는 시제가 뭐였어요? 바로 과거 완료였죠? 네, 그래서 had got으로 바꾸면 됩니다. had gotten, 미국 영어에서 had gotten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일단 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had gotten. 그렇죠? 바꿨어요. 그럼 보세요. 자, 이제 여기 주절의 서술어를 이제 과거 또 한 번 더 과거로 바꾸려다 보니까 자, 조동사 would는 이미 과거형이죠. 얘는 대과거형이라는 게 없어요. 더 이상 모양을 바꿀 수 없죠. 그럼 여기 있는 서술어를 과거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뭘로 바꾸면 얘를 과거형인 마우스로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 저저번 시간인가? 얘는 조동사잖아. 조동사의 특징 중에 조동사의 특징이 뭐였죠? 조동사는 뒤에 뭐가 와야 돼?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밖에 못 오는 거예요. 네, 동사 원형밖에 못 와요. 그래서 누굴 못 써? 얘를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부사절처럼 얘도 과거 완료로 바꿔보고 싶은데 과거 완료를 사용하더라도 이 had가 동사의 과거형이잖아. have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조동사 앞 뒤에서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은요. 서술어 모양이 어때요? had pp가 아니고 have pp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해 보면요. 내가 그 돈을 받아 썼더라면 내가 차 한 대를 샀을 텐데 과거에 이런 뜻이에요. 아까 뭐랑 비슷하죠? 과거랑 비슷하죠? 아까 가정법 과거는 과거라는 이름이 사용된 이유는 뭐라고요? 사용된 서술어가 과거형이어서 그렇다고 했죠. 하지만 의미는 해석은 언제로 알아? 현재로 하라고 했지? 진짜?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똑같아요.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이 과거 완료라는 이름이 사용된 이유는 뭐야? 여기 과거 완료 시제가 사용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아까 가정법 과거처럼 똑같이 어떻게? 해석은 의미는 언제로 하라고? 과거로 하는 거라고요. 대과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마지막 가정법은요. 우리가 혼합 가정법이라고 해요. 네, 혼합 가정법. 혼합이라는 게 뭐죠? 섞는다 이 말이죠. 섞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합 가정법은 섞은 가정법이야. 섞은 가정법. 근데 누구랑 누구랑 섞냐 볼게요. 누구랑 누구랑 섞냐면요. 자, 여기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부사절하고 여기 있는 가정법 과거의 주절을 섞는 겁니다. 다시 혼합 가정법은 누구랑? 가정법 과거 완료의 부사절하고 조건절하고 가정법 과거의 주절을 섞는 거예요. 섞어볼까요? 자, 여기서는 좀 다른 예문 사용할게요. 자, 이런 예문 있다고 해봅시다. If he had survived the war, would be 90 now. 9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부사절의 서술어는 지금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언제를 가정한 거야? 해석은 과거를 해석해야 되겠지. 그쵸? 근데 주절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주절을 보니까 가정법 과거로 생겼잖아요. 가정법으로 생겼죠? 가정법 과거로 생겼죠? 그러니까 얘는 해석 언제로 하는 거야? 현재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랑 현재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 시간의 흐름이 있어. 그러면 조건절에 있는 상황은 과거인 거지. 해석해볼까? 만약에 그가 그 전쟁에서 살아남았었더라면, 그죠? 과거에 그 전쟁에서 살아남았었더라면 현재 지금은 몇 살일 텐데
지금 90살일 텐데. 하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가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모일 수 없는 거야. 90살일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게 혼합 가정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법 정리해 볼게요. 가정법은 우리가 물론 이 가정법 말고도요. 뭐 as if 가정법 뭐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가정법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가정법이라는 건 뭐라고요? 일어나지 않은 일 혹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가정에서 일어난 것처럼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뭐라고 하기도 해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현재 사실의 반대야? 일단 가정법 과거는 해석은 언제로 하니까 현재로 하잖아. 게다가 현재에 벌어지지 않은 일을 벌어진 것처럼 가정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하면 되겠죠? 왜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해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의미는 언제라고 했어? 과거라고 했잖아. 근데 과거에 벌어지지 않은 일을 벌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가정법 현재는 직설법이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대로 쓰면 되고요. 가정법 과거,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가정법 과거 어떻게 생겼어요? 조건절에서는 if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어, 그리고 뭐가 있어? 서술어가 있는데 서술어인데 무슨 형으로 써야 돼? 동사의 과거형으로 쓴다. 그렇죠. 주절은 어떻게 생겼어요? 주절은 주어 다음에 자, would가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이죠. 왜냐면 조동사 would는 will의 과거형이니까. 그리고 뭐가 오는 거야? 동사 원형이 오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자, 조건절은 어떻게 생겼어요? if 그리고 주어 그리고 서술어는요 어떻게? 서술어는 과거 완료 시제로 쓰는 거지. 과거 완료 시제로 서술어 쓰고 그리고 이제 주절은요. 주절은 주어 다음이 조동사의 과거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네, 현재 완료. 왜냐면은 had가 아니고 have니까 현재 완료 시제로 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법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요. 가정법 문장을 사용할 때는 물론 그 문장을 누가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조건절도 써주면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많은 경우에서 매번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서 이렇게 조건절은 써주지 않고 주절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조건절 쓰지 않고 주절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우리가 뭐만 보고 이렇게 주절의 서술어 형태만 보고서 그죠? 이렇게 주절의 형태만 보고서 이거 가정법이구나 이렇게 아시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네, 그러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별표치 문장으로 가볼까요? 자, everyone would hate me. 자, 모든 사람이 나를 증오하겠지, 싫어하겠지. 근데 여기 사용된 게 뭐야? 조동사의 과거형이죠. 조동사의 과거형인데 뒤에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무슨 모양이죠? 가정법 과거죠? if 만약에 뭐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한다면 자 조건절이니까 조건절 다음에 여기 서술어가 어떤 형태? 과거형 쓰였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었다면 가정법 과거라고 해서 과거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그쵸? 아까 얘기했죠? 가정법 과거 시제가 이름이 과거인 이유는 동사의 과거형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네.
됐죠? 우리가 가정법 이렇게 정리했고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71페이지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무슨 상황이었죠? 역사시험 상황이었죠? 역사시험에서는 에마가 어때? 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 역사시험에서는 에마가 스마트폰 꺼내서 보지 않았었죠. 자, I was on the last question when I saw that Emma had her smartphone under the table. 내가 마지막 문제 위에 있었다는 거는 마지막 문제를 풀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내가 마지막 문제 풀고 있었어. When, 뭐 할 때는 내가 I saw that, 내가 보았을 때, 내가 뭘 보았을 때 에마가 가지고 있었던 걸 보았을 때죠. 뭐를? 그녀의 스마트폰을 어디에? 테이블 아래에. 자, 여기 that 표시해 볼게요. that 표시해 보자. 여기는 that은 쉬운 건데 한 번도 설명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설명 잠깐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명사절에 대해서 배웁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사절에 대해서 배웠었죠? 부사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부사로 사용되는 절이었다. 뒤에 있는 주절을 의미적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부사절이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명사절이네요. 자, 명사절 하기 전에 우리 또 상기시켜 볼게요. 자, 절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거랑 어떤 게 포함되어야 돼? 네, 주어, 서술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우리가 얘를 절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명사절은 뭐예요? 말 그대로 명사로 쓰이는 절이에요. 명사로 쓰이는 절. 그러면 명사절은 명사로 쓰이는 절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무엇과 무엇과 무엇으로 쓰이겠어요? 네,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건 당연하겠죠. 왜냐면 명사로 쓰이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보자. 첫 번째,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The earth is round. 무슨 뜻이죠? 지구는 둥글다. 지금 주어 자리가 누구야? The earth is round가 주어잖아. 이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이 진실이다 이런 문장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 의하면 특히 언제? 지난번에 팔품사 하면서 배운 게 뭐였냐면 영어 문장에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안 된다고 했어? 명사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근데 the earth is round는 지금 뭐가 아니야? 명사가 아니네? 그냥 문장이지? 그럼 얘를 갖다가 뭘로 바꿔주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명사로 바꿔주면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the earth is round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이 절을 명사로 바꿔주는 애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접속사 that입니다. that을 앞에 붙여주면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뭘로 쓰일 수 있는 거야?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거지. 지구는 둥글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요. 자, I know. 나는 알아요. 내가 뭘 아냐면 the earth is round.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내가 알아. 그쵸? 근데 똑같아요. 문장은 목적어 될 수 없죠? 그쵸? 그러면 얘를 갖다가 뭘로 바꿔주면? 명사로 바꿔주면 목적어 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아까처럼 절을 명사로 바꿔주는 애가 누구야? 접속사 that이라고 했죠? 자, 아까 교과서에 사용된 that이 바로 명사절 that이에요. 아까 교과서에 사용된 that이 명사절을 만드는 that이에요. 명사절 that. 명사절 that은 이때는 접속사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that이, 접속사 that이 명사절을 만들 때 주어 자리에 쓰이면 있잖아요. 주어 자리에 쓰이면 생략하면 안 됩니다. 생략하면 안 돼요. 근데 목적어나 보어로 쓰일 때는요, 그 명사절 that이 생략할 수 있어. 알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사절 that 잠깐 봤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문제 풀고 있을 때 내가 본 거죠. 에마가 스마트폰을 그 책상 아래에 갖고 있던 걸 본 거야. 얘가 아직도 뭐 하고 있는 거야? 커닝하고 있는 거죠. 자,
She was looking at it. 그녀가 이 시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과거 진행. 그리고 did not hear. 자, was가 A, did가 B. 병렬 구조. 듣지 않았어요. 뭐 하는 거를? Mr. Pendenski. 펜덴스키 선생님이죠. 근데 자,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여기 표시해 볼게요. Here, Mr. Pendenski walking. 자, here는 무슨 동사? 지각동사. 우리 배웠네요. 지각동사. 그리고 Mr. Pendenski가 뭐? 목적어. 지각동사의 목적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동사 원형이나 분사. 그래서 온 거죠. ing가. 걸어오는 거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걸어와 선생님이? Quietly. 조용히 걸어오는 거야. up to 하면 어디까지란 뜻이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걸어오는 걸, 그녀의 책상까지 조용히 걸어오는 것을 듣지 못한 거예요. He said nothing. 그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 그쵸? Emma looked up. 엠마가 올려다 봤어. 근데 어떤 채로? surprised. 분사구문이죠. 놀란 상태로, 놀라서 올려다 봤어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죠? He picked up her exam paper. 자, 그가 집어들었어. 그녀의 시험지를 집어들었고요. Pointed it to the door. 가리켰어. point. 어디 쪽을? 문 쪽을 가리켰어. 문 밖으로 나가라 이 얘기겠죠? 자, picked가 A, pointed가 B. 병렬 구조네요. It was no use trying. 자, it 표시해보세요. 이걸 저번에 한 것 같은데요. It is no use ing. 소용이 없다죠? 소용이 없었습니다. 뭐 하는 것이? To hold back the tears. hold back. hold가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뒤쪽으로 잡고 있는 거야. 뭐가? 눈물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그러니까 hold back the tears 하면은 눈물을 참다는 뜻이겠죠. 눈물을 참는 게 소용이 없었대요. 그렇죠? 뭐 한 거야? 막 나온 거지. 눈물 나온 거야. She could not help crying. 자, 여기도 중요한 표현이네요. Cannot help ing. 그렇죠? 자, 적어 놓을게요. 우리 cannot help ing는요. 같은 표현 뭐냐면 cannot help, 여기 help 생략할 수 있고요. help but을 쓰면은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녀가 울지 않을 수 없었대. 그쵸? 얼마나 무서울까요? 자, then 그리고 나서 she made her way to the door. 그녀가 직역해 볼게요. 그녀가 그 문 쪽으로 그녀의 길을 만들어 갔다. 다시 말하면 문 쪽으로 갔다 하면 되겠죠. As everyone watched her. 모두가 그녀를 바라볼 때, 그죠? 여기서 as는 간단하게 when이라고 해석합시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볼 때 I felt. 내가 느꼈습니다. 그쵸? 모든 나의 frustration 하면은 좌절이란 뜻이죠? 좌절. 나의 모든 좌절이 어디로 가는 걸 느낀 거예요? pity 하면은 동정심이죠. 동정심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직까지는 수아한테는 어떤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좌절이 동정심으로 바뀌었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아직은 제가 내 친구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나 봐요. 그렇죠? 자, 72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죠?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as I was leaving school. 자, 내가 학교를 떠나고 있을 때, 또 과거 진행이죠. 내가 학교를 떠나고 있을 때 I heard someone come up behind me. 나는 들었어요. 자, 또 나왔네요. 여기 볼게요. 자, heard는 듣는 거니까 지각동사죠. someone 하면 목적어, 지각동사의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원형. 아주 잘 왔죠? 내가 들었어요. 누군가가 come up, 다가오는 걸 들은 거야. 그죠? 어디에? behind me, 나의 뒤에. 그죠? 내 뒤에 다가오는 걸 들었어. It was Emma.
에마였다. Sue, wait, she said. Sue, 기다려. 그녀가 말했어요. I wanna talk to you. 너랑 이야기하고 싶다. Her face was pale.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pale, 창백한 이란 형용사죠. And her eyes were red. 그녀의 눈이 빨갰어요. 충혈돼 있다는 뜻이겠죠? 울었나 봐요. Do you think I'm a cheat too? She said to me. 너도 생각하니? 내가 뭐라고? 컨닝했다고 너도 생각하니? 그녀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I did not know how to answer her. 나는 몰랐어요. How to answer her. 자, 우리 잠깐만 점검해 볼게요. 지난번에 한 거죠, 우리.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할지. 그죠? 그녀에게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랐다. 그렇죠. Listen, 들어봐. I'm really sorry. I didn't answer your calls. 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의 전화에 답하지 않은 거, 전화 받지 않는 거 너무 미안해. Actually, 사실 I'm having a tough time. 나 힘들어.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말이죠. Because 왜냐하면 my dad had a heart attack 2 weeks ago. 아빠가 heart attack 하면은 심장마비죠. 심장마비가 있으셨어. 2주 전에. ago 하면 전에니까. 아빠가 2주 전에 심장마비가 있으셨다. 아빠가 아팠네요. He is in the hospital. 그가 지금 어디 계셔? 병원에 계셔요. And I was very worried. Worried 하면은 걱정스러운 이런 말이죠. 나 너무 걱정된다. Since라는 거는 뜻이 두 개죠. 무엇. Since라는 거는 뜻이 두 개다. 무엇 이후로 혹은 because의 뜻도 있죠. 무엇 때문에. 여기서는 때문이라는 뜻이겠네요. 내가 너무 걱정돼. 왜냐면 he had a big operation today. 그가 오늘 큰 수술이 있으시거든. operation 하면 수술. I know it was foolish. 난 알아.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걸 알아. 이런 말이죠. 자, 명사 다음에 ish 붙으면은 그 형용사가 되는 거죠. 형용사. 그래서 fool 하면은 바보란 뜻인데 여기다가 ish 붙여가지고 foolish, 바보 같은 이런 말이죠. 근데 during the exam, 시험 동안에 I was reading texts from my mom. 내가 읽고 있던 거야. 문자 메시지, 텍스트, 문자 메시지죠. 문자 메시지 읽고 있던 거야. 누구한테 온? 엄마한테 온. 근데 왜 봤어 이거를? To see, 보려고. How things were going.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내가 알려고 엄마한테서 온 텍스트 읽고 있었다. 이런 게. Just then, 바로 그때 Mr. Pendersky caught me and thought I was cheating. 펜덴스키 선생님이 나를 잡으신 거지. 자, 여기도 A고요. thought도 B네요. 나를 잡아서 생각하신 거야. 내가 cheating하고 있었다고. 커닝하고 있었다고. He believes me now. 그가 나를 이제 믿으셔. 그렇죠? And gave me a second chance. 자, believe는 또 A, gave도 B, 또 병렬구조. 그가 나를 이제 믿으시고 나에게 주셨다. 뭘 주셨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 A second chance. 그렇죠? I'm sorry. 나 미안해. 뭐가 미안해? I wasn't frank with you. 너한테 뭐하지 않은 게, 솔직하지 않은 게 미안하다. frank 하면은 솔직한 이런 형용사죠. 너한테 솔직하지 않아서 미안해. I know. 나 알아. You're a good friend. 너가 좋은 친구라는 거를 나 안다. Will you forgive me? 나 용서해 주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forgive가 이제 용서하다. 자, 그래 사실은 뭐였죠? 에마가 뭐였던 거예요? 네, 사실은 커닝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수가 시험을 못 본 거는 그렇죠? 커닝을 안 해서가 아니고 네, 공부를 안 해서인 걸로. 네, 농담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단원의 본문 내용도 다 마쳤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갈 건데요. 이번 과에서 나오는 문법 사항이라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잠깐 돌아가서 우리 67페이지 볼게요. 자, 우리 67페이지의 문장 중에서 우리가 간접 의문문 문장 있었죠. 여기 이거 She doesn't remember who her friends are. 이거 있었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저 간접 의문문은요, 어떤 문장하고 어떤 문장이 섞인 거라고 했었나요? 자, 첫 번째 문장은요, She doesn't remember. 자, 이런 문장 속에다가 Who are her friends? 자, 이런 문장을 이 속에다가 집어넣고 싶은 거였죠. 그렇죠? 근데 원래 직접 의문문, 일반 의문문 어떻게 시작돼요? 의문사로 시작해서 뒤에 동사, 주어 이렇게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문장을 만들면, 간접 의문문 만들면 She doesn't remember. 다음에 원래 썼던 의동주가 어떻게 바뀐다고 했었죠? 주동. 자, 이렇게 의주동으로 원래대로 평서문 순서대로 바뀐다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지금 뭐가 있는?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추가해서 우리가 지금 할 게 뭐냐 하면, 자, 거기에 볼게요. 이 문장이요. Does she have a problem? Lisa said to me. 자, 이 문장을 볼게요. 이 문장은 지금 뭐죠? 따옴표가 붙어 있으니까 직접 의문문이죠. 그죠? 직접 의문문에다가 리사가 나한테 말했다 이런 문장을 덧붙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보자 이거예요. 자, 볼게요. 자, Does she have a 자, 이런 문장 있다 봅시다. 자, 여기서의 의문문은요, 뭐가 없네? 맨 앞에 뭐가 없네? 의문사가 없네. 그렇죠? 의문사가 없다. 의문사가 없으니까 간접 의문문 만들 때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이 리사가 나한테 말했지. 뭐라고 말한 거야? 야, 걔 뭐 문제 있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럼 얘를 갖다가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리사가 과거형이니까 나에게 말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does she have a problem? 이 문장은요, 의문문이니까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동사, 왜냐면 have 앞에 있던 거잖아요. does는요. 그러니까 동사, 주어 형태가 되는 거였죠. 의문문에서는. 그럼 얘가 이 문장 속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아까 간접 의문문처럼 간접 의문문에 들어올 때는 의주동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근데 얘가 보니까 의문사가 없어요. 의문사를 넣고 싶어서 보니까 의문사가 없어. 그러면은 일단 동주는 뭘로 바꿔야 되겠어? 주동으로 바꿔야 되겠죠? She has a problem.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네? 그러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간접 의문문을 어떻게 바꾸냐? 원래 간접 의문문일 때 의문사가 있었으면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요, 의문사 자리를 비워놓는 게 아니고 여기를 if나 whether로 채우시는 거예요. 자, if나 whether는 무슨 뜻이야? 무엇인지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리사가 나한테 말한 거지. 뭐인지. 그녀가 문제를 갖고 있는지 물어본 거야. 아까 이 질문 자체가 뭐야? 그녀 뭐 문제 있어?
이 질문의 뜻은 뭐예요? 그녀가 문제 갖고 있는지 아닌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 만들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 할 수가 없잖아요. 의문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문사 자리를 그냥 비워두는 게 아니고 의문사 비어있던 자리에 if나 whether를 채워 넣는데 그 뜻은 무엇인지라고. 무엇인지 아닌지 하고 싶죠? 그 맨 뒤에다가 문장 맨 뒤에다가 or not 붙일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 더 해야 돼요.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이거를 첫 번째 문장, 이거 두 번째 문장을 할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어쨌든 간에 1번이든 2번이든 리사가 나한테 물어본 건 언제인 거야? 리사가 나한테 물어본 거는 과거겠죠? 왜냐면은 과거 시제로 지금 물어봤잖아. 그러면 과거 시제로 물어봤을 때는 리사가 한 말을 그 당시에 한 말을 따옴표를 쓰면서 직접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리사가 나한테 뭐라고 물어본 거야? 야, 걔 뭐 문제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걸 거 아닙니까? 그 말을 직접 가져온 거니까 따옴표 써가지고. 근데 이게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면서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갔죠? 그러면은 뭐랑 일치해줘야 되는 거야? 주절의 서술어하고 종속절의 서술어에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has가 아니고 뭘로 바꿔야 돼? 과거형인 had로 바꿔야 돼. 왜냐면 물어본 게 과거니까 그녀가 문제 있냐고 물어보는 게 과거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제 일치를 해줘야 됩니다. 교과서에 74페이지 74페이지를 꼭 해보셔야 돼요. 프랙티스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다음에는요 우리 74페이지 75페이지 잠깐 보고 넘어갈 건데 여기는 오늘 여러분들 과제로 하시면 되는데요. 뭘 봐야 되냐면 자, 74페이지는 아까 우리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 우리 공부한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꼭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75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ing를 사용한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아까 나왔던 게 뭐죠? 자, it is no use ing 있었죠. 이거는 무슨 표현이었죠?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네요. cannot help ing는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cannot help ing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cannot help 생략할 수 있고요. but 들어가면은 동사 원형. 뜻은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세 번째 나오는 건 뭐죠? worth ing죠. worth ing는 무엇을 할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할 가치가 있는. 그렇죠. 그래서 worth ing는요 이렇게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과제로 자, 오늘은 여러분 수업 내용이 좀 짧죠. 근데 그래도 오늘 수업한 내용이 좀 있고 특히 가정법 중요했었죠. 그리고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요 우리 이제 다른 시험 범위인 모의고사를 나갈 겁니다. 이 수업이 금요일날 올라가니까 그 이전에는 모의고사 시험 범위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모의고사 파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수업 준비 잘 해보시고요. 한 주 잘 보내시고 코로나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